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면 중학국사 악당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주제는요, 고구려의 대외 항쟁이에요. 고구려의 대외 항쟁의 내용과 문제를 풀어보면서 고구려의 외국을 어떤 식으로, 특히 이제 중국이죠. 어떤 식으로 막아내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이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 하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동서 세력이 맞닥뜨리는 시기, 7세기. 자, 요때 이렇게 남북과 동서를 연결하는 외교 전략을 우리는 십자 외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는 신라하고 중국, 수나라에서 당나라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남쪽에 뭐가 있어요? 백제 있죠? 그리고 북쪽에 고구려. 그 고구려는 또 위쪽에 돌궐이 있고, 그리고 이 남쪽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연결해서 일본까지. 자, 그래서 이 위쪽에 돌궐이 있습니다. 6세기 중반 신라가 어디를 장악해요? 한강을 장악하게 되죠. 그러면서 중국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고구려 백제가 신라는 한강을 장악하면서 뭔가 둘을 떨어뜨리려고 했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신라가 너무 세지고 있으니까 뭉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강유역 장악하면서 백제가 고구려, 그리고 고구려는 다시 돌궐까지 이렇게 강화하고 교류를 신라랑 받겠다. 그리고 중국이 수를 통일한 이후에 세력을 확장하고 싶잖아요. 근데 고구려가 너무 세거든요. 그리고 돌궐도 있고. 유목민족들이나 고구려가 있는 상황에서 수는 신라랑 손잡는 게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구려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수는 세지지, 신라도 세지지, 그러면 고구려도 백제가 그렇게 좋은 애는 아니지만 미워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돌궐과 연합해서 되겠다. 신라 입장에서는 고구려 백제가 협공을 하니까 중국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그때 왕조가 뭐였다? 수였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갈게요. 이 수가 결국에는 고구려를 침략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구려는 계속적으로 이 무력을 이렇게 키워나가고 또는 유지해 나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좀 약간 얕잡아 봤다고 볼 수 있죠. 수나라가 고구려에게 야, 내 밑으로 들어와. 근데 고구려는 거절했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고구려에서 선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제 공격을 당하고 난 다음에 수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복수를 하겠다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 때, 양제 때 이렇게 계속 쳐들어오는데도 실패하게 되는 상황이 돼요. 자, 일단은 뭐 홍수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그리고 청야작전도 있었다. 일단은 여러 번의 그 침략이 있었는데, 그 침략에서도 특히 굉장히 우리가 그 기억에 남는 사람들에게 그 전투가 바로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입니다. 그래서 우중문이 30만을 가지고 평양을 공격하는데,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근데 여기서만 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군수 물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공급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공급은 이쪽에서. 자, 그래서 별동대 군량을 지원하는 수 해군이 여기 들어오면서 다 패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급이 끊긴 상황이 됐다. 보급이 끊겼는데 청야작전을 하면 여기 있는 여기 성들에서 다 이제 막는 거죠, 끝까지. 그리고 먹을 것도 없게 만들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게 된다. 그래서 을지문덕이 수나라의 군대에 일단은 자의적으로 포로가 돼요. 포로가 돼서 그 상태를 보고, 얘네 진짜 이렇네, 진짜 군량 없으면 끝나네,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계속 유인을 하면서 끌고 오고 때리고, 끌고 오고 도망가면서 또 때리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지치는 거죠. 적진 깊숙이 들어왔는데 보급은 없고, 그리고 먹을 건 없고, 그 자리에서 약탈할 것도 없는데 계속 끌려가다가 뭔가 이거 잘못됐다 이런 생각에서 도망을 가려고 딱 뒤를 돌려고 하는데 을지문덕이 뒤에서 치는 거죠. 자, 그때 당시에 살수, 청천강 유역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의 30만이 왔다가 3천도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크게 졌다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이긴 것이고요. 여러 차례 고구려 침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결국에는 그 영향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수가 멸망하게 됐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수나라 다음 나라가 중국의 왕조가 당이에요. 사실은 수나라도 그렇고 당나라도 그렇고 너무나도 우리 입장에서 큰 나라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30만,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그 많은 그 군대, 예, 그렇게 해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계속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고구려의 백성들이, 민중들이 전부 다 혼연일체가 되었고 지배층에서도 굉장히 그들을 막아내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그 원래부터 있었던 그 민족의 고구려의 그 약탈 경제로 성장했었던 그 무를 숭배하는 그런 어떤 그 흐름이 다 이어져서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 당나라가 건국되고 난 다음에 초기에는 고구려 친선관계를 유지했으나 이거는 그냥 제스처일 뿐이죠. 당나라에서 이제 태종이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면서부터 지난번에 수가 그렇게 많이 당했는데 이제 슬슬 건드려 볼까? 이렇게 된 거죠. 고구려를 정복하겠다. 한마디로 이제 수나라의 수모를 좀 갚아주겠다 이런 느낌도 좀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천리장성을 쌓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당 침략에 대비해서. 자, 이 천리장성을 축조하면서 뭐까지도 결국에는 쳐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대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집권 세력은 연개소문이에요. 그래서 연개소문이 강경한 정책을 실시를 했고, 그 강경한 정책에서 그 유화 정책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잘해볼까 이게 아니라 너 오지 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고구려를 공격한 거죠. 자, 여기서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켰다라고 그냥 사실은 우리가 그 왜곡이 쳐들어올 때 전쟁을 할 때는 보통 명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고구려를 쳐들어옵니다. 사실 간섭할 일은 아니죠. 그렇긴 하지만은 여기 대표적인 어떤 또 승리하는 싸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안시성 싸움입니다. 2달 이상 진행됐고 당이 계속 공세를 했는데 청해작전이랄지 여러 가지 어떤 그 화합된 힘으로 계속 이제 살아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함락을 포기하고 퇴각하였다. 자, 이 안시성이 위치가 여기 추운 데기 때문에 사실은 가을 넘어가면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2달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되면 결국엔 2달이 3달이 되고 3달이 4달이 되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겨울을 만나게 되거든요. 겨울을 만나면 다 얼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청해작전이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퇴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이렇게 했으나 결국에는 이겼고 그리고 계속 유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용맹하게 싸우긴 했는데 우리가 그건 알아둬야 돼요. 청해작전을 한다는 것은 물이 살을 깎아먹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 힘들어지는 상황은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도 조금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갈게요. 자, 이 내용들을 정리했는데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된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우리가 이제 방금 내용 정리를 했으니까 알 거예요. 자, 여수 전쟁이 있었고요. 여당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이에 천리장성이 축조가 된 거죠. 얘네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얘네도 쳐들어올 거야. 막아야지. 이런 느낌. 그래서 여수전쟁의 대표적인 전투, 살수대첩이고요. 여당전쟁의 대표적인 전투, 승리한 전투가 안시석 싸움입니다. 1번, 2번, 3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래 제시문이 설명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정권을 장악한 연개소문이 강경한 대외 정책을 펼쳤다. 이에 당은 연개소문 정변을 고실로 삼아서 고구려를 침공했다. 당군은 요동성과 백암성을 함락하고 계속 전진했지만 성주와 백성들이 결사적으로 항전하여 2달 이상 계속된 당군의 공세를 막아냈고 당군은 퇴각하였다. 자, 이렇게 여당 전쟁이네요. 여당 전쟁의 대표적인 싸움입니다. 정답은 5번이죠. 안시성 싸움.
자, 이렇게 우리가 고구려의 대외 항쟁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고구려가 수나라 그리고 당나라라는 그 중국의 큰 나라를 연속으로 몰아내게 되면서 결국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반도를 지켜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이들이 신라하고 친했다고 해서 고구려가 함락당했는데 신라 넘어오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 백제 전부 다 한꺼번에 몰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누가 막아냈다? 고구려가 막아냈다. 그래서 한반도에 지붕 역할을 했다. 이렇게도 평가를 받죠. 그래서 고구려의 대외 항쟁에 대해서 이런 자랑스러운 나름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따로따로 그 사건에 대해서 머리에 강둑을 터트려가지고 수모를 시켜낸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외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고구려의 역할, 어떤 고구려의 사람들의 노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상상하면서 고구려의 대외 항쟁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